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정구조물 영양선 마지막 5번째. 제가 주제를 잘못 잡는 건지 너무 사실 한두 개에서 계속 이제 끊어지고 이제 다른 주제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정리를 하는 게 저도 좀 덜 지루하고 더 재밌고, 뭔가 정리할 때 정리할 맛도 나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한번 정리를 시작하면 5개짜리 뭐 10개짜리 뭐 이런 게 나와서, 그죠. 근데 중간에 또 끊을 수는 없어서 일단 머릿속으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꼭 정리를 맞춰야 되는지라, 벌써 5번째인데,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고 이 뒤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다고 했는데, 구조물은 저희는 지금 이런 거, 단순 지지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어떤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영양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쵸? 첫 번째로 했던 게 우리가 많이 했던 뭐 모멘트도나 SFD, 전단력도나 이런 거를 그리는 거랑 차이는 무엇인지. 차이는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하중이 그냥 주어지고 그 상태에서 요 고정된 하중에 대해서, 그죠? 고정된 하중에 대해서 반력도 구하고 뭐 SFD도 구하고 BMD도 구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SFD는 뭐 대략 뭐 크기에 따라 이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서 더 뭐 내려가서, 그래서 쭉 가다가 이렇게 뭐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모멘트도는 뭐 대략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모멘트가 플러스인 어떤 형태가 나온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거랑 달랐던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하중이 고정되고 전 구간에 걸쳐서 이제 모멘트도나 전단력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고, 지금 한 거는 어떤 특정 반력이나, 그죠? 하중을 이동시킨다. 고정된 하중이 아니고 하중을 여기서 예를 들어 쭉 일자리 어떤 무차원된 어떤 값을 쭉쭉쭉쭉 이동시키면서 얘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반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니면 특정 지점에서의 전단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는 모멘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을 한 거라고요. 특정 포인트에서 내가 이 특정 포인트를 쭉 관찰하는데 하중이 쭉 변해갈 때, 이동할 때, 그쵸? 그랬을 때 나는 이 지점에서는 어떨 때 영향을 크게 받냐 아니냐를 보는 게 영양선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반력에 대해서도 했었고 전단력도 했었고 모멘트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꼭 앞에 거를 헷갈리시면 앞에 거를 꼭 같이 봐주시거나 했으면 좋겠고, 전단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요 지점에 대해서 봤죠. 요 지점에 대해 2m. 저희가 예제로 했던 거는 요 상태에서 여기가 8m다 라고 해서 여기가 A점, B점 으로 해서 반력 VA, 반력에 대해서 봤더니 1번 반력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더라. 그쵸? 반력 VA. 그래서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뭐 1 마이너스 뭐 8분의 X 뭐 이렇게, 요거를 X라고 봤을 때, 그쵸? 이거는 A점 반력 이었고, 그 다음이 봤던 게 그러면 하중이 쭉 이동했을 때, 이 다 하중이 이동했을 때 반력을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요 2m 지점에서 2m 지점에서 전단력을 봤더니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0.75, 여기가 마이너스 0.25.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게 하중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쵸?
이렇게 돼서 여기가 6m 되겠죠? 6m. 이렇게 되는 거. 이게 V. 2m 지점에서. 이게 항상 어디를 저희가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멘트. 모멘트는 뭐 대략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1.5 정도가 됐었고 여기가 뭐 0.75x 여기가 2-0.25x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식으로도 풀 수 있었고 간단하지만 중요했던 뭐로도 풀 수 있었죠? 그쵸? 대입으로도 풀어도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영양선을 다 구해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너무 길지 않게 끝내야 되니까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또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하는 건 어쨌건 8m다. 그쵸? 그러면 이 영양선을 안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아는 거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양선을 이렇게 하중을 1이란 무차원을 쭈쭈쭈쭈쭈 단위가 없는 걸 이동시켜 가면서 내가 하중이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내 반력은 몇이야 라는 거를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양선을 안다는 건 그 지점에서 적어도 내가 구한 이 A점에 대해서 아니면 2m 지점에 대해서만큼은 하중이 어디에 작용해도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지를 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8m짜리 똑같은 구조물에서 예를 들어서 하중이 도대체 요거 1로 이렇게 영양선을 뭐 어떤 걸로 써먹냐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기 중앙부에 10이란 10kN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 그랬죠? 요 A에 대한 영향선을 다 알죠. 1일 때. 그러면 사실상 얘를 보면 물론 당연히 10이면 중앙에 작용하면 5kN이 되겠지만 이 영향선을 쭉 보면 중간 지점이야? 중간 지점의 나의 영향선은 몇이냐면 이게 8m에서 1부터 쭉 삼각형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에 0.5겠죠? 그러면 1일 때 나의 영향도는 어쨌건 0.5야. 그쵸? 그랬을 때 10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거는 우리가 1을 하중으로 이동시켰으니까 무차원의 단위가 없는 거를 쭉 이동시켰을 때 1부터 쭉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5였을 수도 있는 거죠. 구조물에 따라서. 왜냐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력이 생기고 하면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영향도가 0.5다 라고 하면 가운데 10 작용했어. 근데 그러면 나는 볼 것도 없이 10 곱하기 0 나의 영향도를 곱하면 5가 나오죠. 너무 쉬우니까 그건 너무 다 그냥 암산으로 해도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가 7을 바로 작용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Y방향 평형조건식, 모멘트 평형조건식 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구했었죠. 그쵸? 반력 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A면 요거를 구한 다음에 SFD를 구하든지 반력은 바로 구할 수 있지만 BMD까지 구해야 요 중간에서 뭐 2m든 3m든 요런 지점에서 내가 모멘트나 전단력을 알 수 있었죠. 반력도 요거 있는 이 평형조건식을 써서 이제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영향선을 알면 내가 만약 영향선을 안다고 하면 요런 것도 바로 구해낼 수도 있다고요. 그쵸? 왜냐면 6m 지점에다. 그러면 나는 중간 지점에서 10kN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아는 나는 요 A에 대한 반력을 안다고요. 6m에서 7kN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10 곱하기 뭐죠? 0.5 받고 있지 나는. 플러스죠. 정정구조물 중첩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7일 때 영향도 몇이에요? 마치 6m니까 여기니까 0.25겠죠? 삼각형이니까 결국 쭉 비례해서 올라갈 테니까 뭐 여기가 0.75겠고 그러면 7 곱하기 0.25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0.5 더하기 7 곱하기 0.25 하면 6.75만큼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75만큼 받고 있겠죠. 그죠? 확인해보면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보면 간단하죠. 뭐 m, b에 대해서 이꼴 0 0으로 해보는 거죠. 해보면 여기 VA니까 VA 곱하기 8 마이너스 10 곱하기 모멘트 표현 조건식 그냥 쓰는 겁니다. 8 마이너스 7 곱하기 2 이꼴 0이니까 40 플러스 14 14 44가 아니라 54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54 그럼 54를 나누기 틀릴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산한 데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6.0로 똑같이 나오죠. 그쵸? 요게 44 12 14 그죠? 40에 14 더하면 54인데 44가 되는 아주 그런 마법 같은 이렇게 54가 돼서 똑같이 나온다고 6.75가 그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영양선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하중이 작용해도 알 수 있다고요. 그쵸? 심지어 분포하중도 작용할 수 있지 않냐? 분포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여기 2kN/m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2kN/m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2kN 집중하중이 쭉 연속돼서 4m 지점까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양선을 여기부터 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중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계속 2로 이렇게 하중이 똑같이 받고 있을 때 각각의 영향도가 있으니까 결국은 요 면적에다가 곱하기 2kN을 하면 내가 받는 영향도를 알 수 있다고요. 즉 마치 적분하는 것처럼 각각 난 분포하중이니까 쭉 작용 여기에 연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 분포하중으로 2씩 그랬을 때 2 곱하기 요거 2 곱하기 요거 2 곱하기 요거 2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계속 곱하니까 사실은 면적이라고. 이 사다리꼴의 면적 즉 0.5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2 kN/m를 하면 영향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2가 되고 4가 되고 1.5가 되니까 6이 되겠죠. 그쵸? 혹시나 틀렸다면 갑자기 급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6 틀렸다면 한번 계산 그거는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6에다가 여기를 플러스 해주면 우리는 사실 영향도 하나로 반력은 우리가 하중이 어떻게 분포하중이건 얘네가 작용해도 내가 그거에 대한 모든 구간에서 내가 받는 영향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한 하중에 대한 반력은 12.7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죠? 신기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건데 신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내가 영양선을 알면 내가 어떤 무차원된 1이라는 것에서 하중이 쭉 어디에 위치하던지 나는 그거에 대한 영양선 반력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임의로 내가 이렇게 분포하중도 작용하고 해도 나는 거기다가 이 영양선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만 각각에 대해서 곱해주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거에 대한 반력에 대한 영향선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구해낼 수 있다. 라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그죠? 일단은 반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또 말이 또 길어지려고 했어 좀 전에. 그러면 전단력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동일한데 전단력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항상 뭐에 대해서요? 저희는 이제 2m 지점에서 특정 지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영향선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하중을 이렇게
조금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여기 6kN 작용한다. 여기 뭐 10kN 작용한다라고 하면 나는 적어도 난 얘에 대한 영향선을 알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중 작용할 때 이렇게 6이랑 10 작용할 때 나는 힘 여기서 요 내 2m 지점에서 전단력 얼마 받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그림이 좀 삐뚤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중간점이죠. 여기. 그럼 여기가 아까 0.75 오른쪽 0.75니까 0.75, 0.5, 0.25죠. 플러스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6구에다가 0.5만큼 나는 영향 받고 있고 전단력에 대해서 플러스 10에 대해서 0.25만큼 받고 있다. 그러면 계산하면 2.59 플러스 3이니까 5.5다. 그죠? 바로 나는 2m 지점에서 이렇게 하중 작용하면 전단력 5.5kN 받아. 바로 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즉 영향선을 알면 이렇게 쉽게 또 하중이 어떻게 걸렸을 때 어떤 얼마만큼의 크기가 정하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거에서 내가 요걸 안다고요. 모멘트에 대해서 알죠. 그러면 분포 하중으로 쭉 그냥 전체 구간에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적어도 요 2m 지점에서 뭘 알아요? 얘가 만약에 10kN/m였다 라고 하면 내 2m 지점에서 모멘트 크기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나는 이 영향선을 알죠. 근데 다 분포 하중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그냥 10 곱하면 된다고. 10 곱하기 삼각형 넓이 1.5 높이 곱하기 밑변 8m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4고 6이고 60 그럼 kN/m가 나온다고. 이거 어디 지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쵸? 영향선을 아니까 사실 여기다가 점점 플러스 해버리면 된다고. 여기다가 뭐 중앙에 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중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영향선 1.5 알고 뭐 여기 다 아니까 여기다 그냥 곱해서 요 하중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적어도 나는 이 영향선을 아는 그 지점에서 모멘트의 크기를 다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쵸? 지금까지는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막 모멘트도 전단력도 그 크기 막 앞에서 구했던 거랑 연결시킨 거고 영향선을 알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전단력 모멘트 얘네들 크기까지 반력 요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이동하중에 대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항상 하중이 많이 작용해야만 불리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왜 코드에서 뭐 활하중 뭐 저감이라든지 왜 이 코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활하중 뭐 패턴 로딩 뭐 이런 거 있다고요.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나? 그쵸? 이게 하중이 뭐 그냥 많이 작용할 때 하중을 많이 태우면 가장 불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활하중을 굳이 저감시킬까? 그쵸? 뭐 이런 거 이동하는 활하중이라는 거는 라이브로드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실제로 뭐 그래서 라이브로드 마치 살아있는 하중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일정하지 않고 뭐 이동할 수도 있는 하중들 그쵸?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활하중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요 간단한 구조물에서 오늘은 이제 그런 느낌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 알면 사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죠. 0.75 그러면 좀 전에 과정을 거치면 나는 뭐예요? 2m 구간에서 내가 이 지점을 만약에 설계한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하중이 예를 들어 왔을 때 어떤 하중이 와도 내가 전단력을 알 수 있다. 모멘트도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2m 지점에서.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설계하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어떨 때 불리할까?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중은 고정 하중은 뭐 이렇게 똑같이 그냥 작용할 수도 있고 집중 하중 어떤 특정 위치에 작용할 수도 있고 라이브 이 하중만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분포 하중이 어디 위치에 있을까 이렇게 있어서 내가 여기를 설계하는데 내가 어떤 활하중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1번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뭐 전 구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분리할까를 예를 보고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하중이 있을 때 이렇게 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다가 곱했어요. 그게 나의 영향도야. 어떤? 여기서 작용하는 SFD였다고요. SFD 하면 전체구에서 뭔가 모멘트 전단력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같으니까 V라고요. V. 전단력. 시어폴스. 그러면 전 구간에 있으면 이 부호가 다르니까 그쵸? 아까 보면은 여기다가 하면 플러스였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자고. 비교 이렇게 1번 케이스 1번 전 구간에 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2번 여기만 작용한다. 그쵸?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A라고 하겠습니다. 요 면적을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중이 2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2kN/m. 그러면 A 곱하기 얘는 2kN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죠 얘는. 왜냐하면 플러스 일단 플러스에서 B 곱하기 2인데 면적이니까 얘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고. 그쵸? 그럼 얘는 왜냐면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다가는 A를 곱하는 거고 그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곱하는 거고 요 왼쪽에다가는 B를 곱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냥 영향선에다가 하중 그냥 똑같은 크기니까 곱해버린 거라고요. 당연히 여기 삼각형 하중이다 만약에 어떻게 돼요? 그럼 얘도 변하겠죠. 얘도 그냥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어떤 이렇게 증가하는 얘네들을 곱해주면 돼요. 그거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게 아니고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계산이 늘어날 뿐. 그럼 이 녀석은 해보면 A에다가 곱하기 2죠. 그러면 전단력이 누가 커요? 요 2m 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건 얘가 큽니다. 그죠? 2A에서 마이너스 2B만큼 뺀 거보다 즉 줄어드니까 그쵸? 실제로 내가 2m 지점에서 뭐를 봐요? 전단력을 보면 전 구간에 그냥 하중이 많이 작용한 거보다 어떤 게 더 크다고요? 내가 작용하는 게 불리하다고요? 요 오른쪽 플러스로 된 놈들만 작용하는 게 더 내가 받는 V값이 크다고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구나. 이게 고정돼서 있는 하중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활하중에 대한 거는 무조건 많이 이렇게 그냥 전 구간에 대해서 그냥 작용한다고 내가 특정 지점이나 이런 데서 내가 설계할 때 가장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 그쵸?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거보다 그죠? 다른 거보다 이런 어떤 활하중 저감이 이런 거 봤을 때 이럴 때 불리한가? 저럴 때 불리한가? 이거를 실제로 요런 가장 단순한 거에서도 그랬었어. 실제로 하중이 다 전 구간에 탄 거보다 결국 이 영향선에서 이 플러스만 오른쪽만 탄 게 오히려 얘는 더 위험했어. 요 2m 지점에서는. 요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그때 그렇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나고, 그죠? 기본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사실 많이 탈수록, 하중이라는 거는 뭔가 많이 탈수록,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건 그냥 크면 클수록 무조건 나는 크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간단한 걸로 한번 따져본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꼭 한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멘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는 다 플러스죠. 모멘트는 다 플러스다. 그러면 이 녀석은 만약에 그냥 분포 하중이라고 했을 때는 2m쯤에서 얘가 더 하중이 커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커요? 모멘트는 어떨 때 가장 커요? 모멘트는 그렇죠. 모멘트는 다 전 구간에서 플러스니까 부호가 같죠. 그러면 얘가 이 녀석이 더 불리하다. 그쵸? 이 녀석보다 그러면 요 단순 지지된 구조물에서 요 2m 지점에서 봤을 때 반력도 다 플러스니까 반력도 전체 구간에서 작용하는 게 더 크다. 모멘트도 더 크다. 근데 전단력은 오히려 오른쪽, 나를 기준으로, 그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나를 기준으로 한쪽에만 작용하는 게 더 불리하다. 즉 무조건 많이 작용하는 게, 무조건 전 구간에 작용하는 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전구조물에 대한 영양선에 대한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